네, 안녕하세요. 네, 2월의 북트레이닝 강사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일찍 들어와 주셔가지고 더 기분이 좋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이프, 라인 우아하면 이제, 역시 다시, 파이프라인 우아라고 하면 사업 초기 때 이제 많이 추천받는 책이잖아요. 자, 이 책을 다 읽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와 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책은 개인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 강사인 버크 헤지스가 서필을 한 책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인지 경제적 독립이 되게 어린 나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는요, 늘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시간적,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쪼들리는 이유가 출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통을 나르는 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삶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를 영구적인 수입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거나 수입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삶에서 어떤 직종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평온하고 여유 있는 지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빨리 구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대충 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고요. 잘못된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출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다가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노력에 비해서 큰 돈을 꿈꾸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받았었거든요. 자, 힘들게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손쉽게 그리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는 해요. 하지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평범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다 평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사람들이 주변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자야,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잘 살고 싶다. 자,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꿈꾸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 100년 전과 달리 오늘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실천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요. 자,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이해한다. 2단계는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한다. 자, 3단계는요,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도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복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함으로 끝까지 도전한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이해를 하고 모방을 하면서 인내심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와 브루노 이야기예요. 자, 파이프와라고 하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상 제가 약간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화에 등장을 하는 파블로와 브루노 이 두 사람은요, 자, 물이 귀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인근 강으로부터 마을 광장까지 물을 길러 나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브루노는요, 매일 열심히 물을 나르고 일을 반복을 했고, 자,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여가 생활을 즐겼어요. 자, 근데 반면에 파블로는요, 같은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물을 나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파이프라인 설치에 시간을 쓰면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자, 파블로는 마침내 파이프라인을 이제 완공을 했고요. 이제 이 완공을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브루노의 수입을 앞지르게 됩니다. 자, 더 이상 양동이를 들고 운반을 하거나 체력을 소모하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다소 이제 뻔한 이야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신비로운 우화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1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자, 오늘의 고통은 이제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자, 힘들었던 파블로는 본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대요. 자, 셀프 리더십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는 늘 정해져 있던 하루의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자신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의 힘든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보고 더 빨리 만들어내자, 나가자. 자, 그리고 자, 완성된 파이프라인은 오늘 내가 흘린 땀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본인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고 났을 때 어땠을까요? 자,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블로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계획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주변 사람들은 파블로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우리 스폰서님을 봤을 때, 대단하다. 어떻게 했지? 이런 마음과 똑같지 않았나?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고자 생각을 해냈는지,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세상에는 생각보다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40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40페이지 아래쪽에 있고요. 자, 사람들은 흔히 1시간을 일을 하면 1시간에 대한 해당하는 돈을 벌고 한 달을 일을 하면 한 달만큼의 돈을 그리고 1년을 일을 하면 1년에 해당하는 돈을 버는 이 개념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삶이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내가 원할 때까지 과연 이 물통을 붙들고 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자, 회사 사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내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당연히 모르겠죠. 내일 당장 그리고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된 직장은 그저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통을 나르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 약간만 변해도 곧바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다시 말해서 물통을 나르는 대가로 받는 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인쇄 수입이나 영구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42페이지고요. 자, 치과의사가 예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치과의사의 물통은 과연 다를까요? 자, 이거 역시 물통을 나르는 일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느 날 이제 치과 의사가 이제 손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그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사 생명에
적이겠죠. 자, 관절염으로 치과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고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물통은 물통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과 정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설명만 들어도 이제 이 물통 수입이 절대 안정적일 수 없고 또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유산화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물통에서 파이프 라인으로 빨리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물통이라는 게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현명한 파블로는 파이프 라인이야말로 생명선임을 알고 시간 투자를 해서 그 2, 3년이라는 시간 후에 완공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4페이지고요. 이 44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접속하신 모든 리더님들의 셀프 현실 점검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현실 점검이 내가 되어야지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찝어서 질문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만약 내일 당장 리더님들의 수입이 사라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만약 내일 당장 병에 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 모아둔 돈으로 당분간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두 번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게 되면요. 저축해 놓은 돈을 병원비로 몽땅 쓰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암울하죠. 깜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수입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기고 또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지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몇 달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6개월? 대단하십니다. 3개월? 그것도 대단해요. 한 달?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비상금을 모아두고 계시겠지만 그 비상금마저 다 쓰고 난 그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 절대 지금처럼 평온하게 지낼 수 없게 되지 않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여러분들의 현실 점검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비상금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선이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빨리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자, 46페이지고요. 자, 물론 처음에 이제 파블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가령 은퇴를 하더라도 병이 들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거나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을 했더라도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수입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써서 하루빨리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시고 자, 라인이 생명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8페이지고요. 자, 브루노는요. 잠시만요. 48페이지 맞죠? 응. 자, 48페이지. 자, 브루노는요. 자, 단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브루노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우리 주변만 봐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99%가 오늘도 열심히 물통을 나르고 있다고 해요. 되게 슬픈 소식이죠.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자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들은 하나같이 물통을 열심히 나르고 있을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 왜일까요?
자, 50페이지 가시면요. 대충 알 것 같아요. 자,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자라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제일 크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통의 크기에 대해서만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평생 물통을 나르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마지막 최후의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나와 있죠. 자, 현실은 4인 가족이 월급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하다. 예. 자, 그래서 요즘에는 맞벌이들을 많이 해요. 맞벌이를 하는 덕분에 빠듯한 거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65세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65세를 은퇴 기준으로 하고 지금 내가 45살이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노동 수입, 이 물통 수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몇 년 남았죠? 20년 남았죠. 자, 그러면 20년 동안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매달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충 400만 원 정도를 앞으로 20년 동안 매달 저축을 하셔야 예, 65세가 돼서 35년 동안 내가 매달 22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400만 원 매달 저축하실 수 있나요? 예, 저는 한 달도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루 빨리 파이프라인 구축을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6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파이프라인의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모든 책을 필사자나 수도승이 일일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기록을 해서 만들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지거나 귀족이 아니면 책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쇄기가 발명이 됐어요. 이 인쇄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자, 필사자가 한쪽을 옮겨 적는데 하루가 걸린다라고 하면 100쪽까지 옮겨 쓰는데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인쇄기로 작업을 할 경우 1시간 만에 100쪽이 금방 만들어지게 됩니다. 짜자작 이렇게 인쇄가 되니까요. 그쵸? 자, 100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했던 것이 단 하루 만에 모두 끝낼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지렛대 작용이자 파이프라인의 모델입니다. 자, 인쇄기를 발명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 후로는 아주 쉽게 작업을 하고 또 쉽게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인 거죠. 자, 8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자, 돈을 레버리지 해라. 자, 스토리를 예약을 해보면요. 자, 고대 중국 어느 황제가 체스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너무 재밌었던 이 황제는요. 체스 게임을 만든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자 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자. 자, 그는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쌀 한 톨. 예, 그리고 또 이기게 되면 쌀 두 톨. 또 이기게 되면 쌀 네 톨. 이렇게 배수로 전체 칸에 해당하는 쌀을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쌀 한 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황제는 애기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죠.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게임을 시작을 하고 한 톨로 시작을 했던 게임이 다섯 번째 게임에 갔을 때는 32톨, 일곱 번째 게임에서는 128톨. 이제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열 번째 게임 정도를 딱 갔을 때 그 전까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웃다가 한 열 번째 게임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황제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러면서 본인이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게임을 계속 진행을 했다가 세상의 모든 전 세계 각국의 쌀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게임을 중단을 시키게 되죠. 자, 이 배가의 원리는요.
은행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부유한 상인의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나온 개념이라고 해요. 자, 이 쌀 한 톨로 예시가 체계되어 있지만 이 쌀 한 톨로 예시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월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한 달 월급을 첫 달에는 100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200원. 이제 이 배가의 법칙으로 세 번째 달에는 400원이라는 월급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 쭉쭉쭉 가다가 1년이 되면 20만 4,800원이라는 월급을 받게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째째하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하지만 15개월째가 되면서부터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얼마? 1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8개월째가 되면서 월급은 1,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18개월째가 되면 20개월이 되면 무려 5,200만 원. 놀랬어요. 예. 그리고 2년이 되면 무려 어마어마한 8억 3천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자, 100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2년이 지나고 8억 3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되는 게 바로 배가의 원리이고요. 배가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자, 그리고 자, 넘어가서 9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평범한 사람도 이제 얼마든지 배가의 원리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93페이지를 보시면요. 성인들의 수입을 이렇게 쓰기와 주기, 저축, 투자. 자,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돈을 레버리지 하려면 매달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절대 찾아 쓰지 말고 배가의 원리에 따라서 불어나도록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투자금에서 10%의 이자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이 원금이 또 2배가 되는 데는 또 7년이 걸린다라고 해요. 이렇게 7년 주기로 2배의 원금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것은 50년짜리 파이프 구축 방법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괜찮아요. 50년 걸려도 파이프라인만 구축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50년 뒤에 우리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작별의 인사를 한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투자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것보다 5년짜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시간을 레버리지 하라라는 말이겠죠. 자, 10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죠. 자, 다시 말해서 부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리더님들에게 하루에 매일 1,440달러가 아침마다 통장에 입금이 된다라고 하면 리더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겠죠. 예, 그 1,440달러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1,440달러가 또 아침에 들어와 있을 거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매일 똑같은 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세상이 과연 한결 공평해지고 평화로워질까요? 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돈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루에 1,440달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간은 어때요? 똑같죠. 누구에게나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어김없이 1,440분을 제공받게 됩니다. 자, 하루는 24시간이고요. 이거 1시간은 60분이고요. 이 하루를 분으로 계산했을 때 1,440분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자, 매달 이제 급여를 받아서 허리띠를 쫄라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1,440분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자, 근데 자, 이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되겠죠. 네. 자, 105페이지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저녁이나 주말에 2시간을 투자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주중에는 2시간, 하루에 2시간, 주말에는 3시간씩을 내가 시간을 내서, 이제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이면 16시간의 생산적인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 일주일에 16시간을 1년 동안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800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800시간을요, 다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1년에 무려 3개월이라는 생산적 시간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아껴 쓰고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1년은 12개월이 아니라 무려 15개월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시간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6페이지고요. 자, 빌 게이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빌 게이츠가 과연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그 남편처럼 자, 매일 오후 6시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저녁 시간 내내 TV를 보고 시간을 썼을까요? 당연히 뭐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 이런 것처럼 상위 10% 소득층은요, 더 오래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다 더 현명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왜 우리 박정자 편학번 스폰서님만 봐도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딱 충분히 이해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7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굳이 다른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시간과 노력을 지금 투자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라고 하는 걸까요? 네. 자,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그 흐름이 이제 어느 순간 멈칫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내가 오히려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적기라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9페이지 넘어갈 거고요. 자, 아직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나쁘지 않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 말을 영원히 괜찮아 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기가 우리 전 세계적인 경기가 일정한 사이클로 10년 주기를 반복하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제 일정한 주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예. 왜 이제 산을 예로 많이 들잖아요. 자, 산을 타고 오를 때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산을 내려오는 때도 있다. 예.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역시 오르막 내리막의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미리 안전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어때요? 이런 말 하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경기가 침체가 되기 전에 나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분 남았죠? 자, 112페이지이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0세기 초기에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특혜를 독점했다고 해요. 자,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때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시간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인들입니다. 자, 부자에게는 하루에 48시간,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에 12시간, 이렇게 시간을 불공평하게 나눠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24시간을 지금부터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통 사업의 함정,
이자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을 내서라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자,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50년짜리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5년짜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30분의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